자, 오늘 봐야 될 거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야. 자, fx가 3차가 있는데 fx를 보면 3차는 미정계수가 있다 하더라도 저기를 할 수가 없어. 계산할 수가 없어. 3차는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고 했어? 2차 이하로 인수분해 해줘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3차는 반드시 2차 이하로 인수분해 해줘야 되고, 그래서 미정계수가 있다 하더라도 x-알파의 gx 형태의 걸로 반드시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인수분해 안 되면 계산이 안 돼. 아니 되기는 돼. 나중에 저기를 통해서 미분을 통해서는 계산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계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그런데 3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은 근인 2개, 3차 방정식은 근은 3개, 4차 방정식은 근은 4개 요렇게 진행이 되게 돼. 그래서 여기도 3차 방정식도 근이 3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서로 다른 새 실근이 존재하는 경우 있고, 이렇게 마스크가 작고. 자, 두 번째는 이번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두 개가 허근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건데 이 두 개의 허근은 반드시 켤레근을 가져야 돼.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허근이 나온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반드시 켤레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두 근 중에 어떠한 근 하나가 중근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해가 돼?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고 두 실근을 갖고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는데,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반드시 두 개의 허근을 가져야 되고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는 중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가 몇 차라고 했냐? 얘가 3차라고 얘기했어. 3차고 얘가 2차란 말이야. 이렇게 돼. 그런데 여기 있는 요놈은 일단 1차야. 그래서 x는 알파라는 근을 가지게 돼. 그치? 하나의 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에서 이미 하나의 근을 갖기 때문에 여기 있는 2차에서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렇지? 자,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gx 이퀄 0에 2차이기 때문에 이것의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알파라는 근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어. 만약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중에 하나가 알파라면 말이 되냐 안 되니? 안 되지. 서로 다른 세 근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gx에서 근 중에 알파가 존재하면 안 돼. 즉 알파를 대입했을 때 절대로 등식이 성립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돼? 돼야 안 돼? 여기 얘기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기 때문에 gx 이퀄 0에 판별식 d가 뭘 해야 되냐면 중근이 판별식 d가 0이 돼야 돼.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여기 하나의 근이 알파가 있다고 했었지. 그렇지? 만약에 여기서 근이 하나 중에 두 근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알파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때도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예이거나 또는 g 알파가 0이면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하나의 실근을 가졌으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gx 이퀄 0의 판별식 d가 뭐가 되냐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도 보면 x의 3승에 플러스 3k의 마이너스 1에 x의 마이너스 3k 이퀄 0이라고 했는데
얘가 중근을 가지래. 자, 중근을 간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간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반드시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얘를 인수분해 해줘야 돼. 그런데 K라는 미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주냐면 내가 X 대신 얼마의 값을 대입했을 때 K가 없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는 보면 마이너스 3K지. 여기는 3K잖아. 그럼 만약에 X가 1이면 얘는 3K가 되고 마이너스 3K가 돼서 K라는 미정계수가 있는 항이 없어지게 돼. 그렇지? 그래서 일단 X 대신에 2를 한번 먼저 집어넣어 보는 거야. 1 집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3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 꼴 자, 0 나왔지? 그렇지? 그래서 조리제법에 의해서 1, 0, 3K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K 해주면 1, 1, 1, 1, 1, 3K에 3K, 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1에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3k 이렇게 만들어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다고 했어? 첫 번째 gx의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고 자, 여기 있는 판별식 d 요놈의 요걸 0이라고 넣었을 때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k는 1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g 알파 0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다가 알파는 여기서는 1이 되겠지. 1을 집어넣었을 때 1 플러스 1 플러스 3k가 0이 되면 여기도 알파라는 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어. 마찬가지로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간단하게 보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꼴 0에서 자 x의 계수는 두 근의 합의 부호가 반대가 되고 자 뭐냐면 상수하면 두 근의 곱이 된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계수를 알 수 있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고 알파 베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통해서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식에 많이 이용을 해줬던 방법 중에 하나야.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에서 일반적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라고 했었지. 그래서 3개의 근을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는다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꼴 0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내가 여기에서 3차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얘도 마찬가지야. x의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3차 방정식에서도 x의 3승의 개수가 1일 때 얘를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의 제곱에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꼴 0으로 전개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앞에 부분 곱셈공식 변형 문제 한 500문제 줄 테니까 숙제로. 알겠어? 알지? 어떻게 전개된 건지. 모르면 얘기해. 숙제 하나 잔뜩 줄 테니까 얘기해. 모든 걸 숙제로 상대해야 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 관계가 나오는데 x의 제곱의 부호 반대가 뭐냐면 세 근의 합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세 근의 합은 x의 제곱의 개수의 부호 반대.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개수는 두 근의 곱의 합. 그 다음에 상수항은 세 근의 곱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부호 반대가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많이 썼냐면 이렇게 썼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이꼴 0으로 쓴 것처럼 얘도 x의 3승의 마이너스 세 근의 합 x의 제곱 플러스 두 근의 곱의 합 곱의 합이라고 쓸게. 곱의 합 x의 마이너스 세 근의 곱 요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놈이 나오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즉 합이 나오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곱의 합.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곱. 요 세 가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세 가지를 통해서 문제를 풀 때, 자 얘도 아까 얘기한 대로 곱셈공식 변형식에 많이 이용이 됐다 했었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곱셈공식 변형식에 많이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두 수에 관련되어 있는 거, 얘는 세 수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세 수에 관련되어 있는 곱셈공식 변형식 알고 있는 것들 한번 적어보자. 첫 번째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되고, 자,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것은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감마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 알파의 제곱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겠다. 아, 팔 아파. 다음. 그냥 얘기해도 다 알지 않냐? 적어야 되나? 알파의 3승 플러스 베타의 3승 플러스 감마의 3승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자,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의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가 되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 안에 있는 거 요놈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는 2분의 1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요렇게 세 가지 곱셈공식 변형식에 많이 이용이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알겠지? 자, 이해가 돼? 자, 이런 식으로 곱셈공식 변형식에 이용되는 것이 바로 근거의 개수의 관계가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면 얘를 통해서 2차 방정식 꾸밀 수 있는 것처럼 3차 방정식 세 근을 알면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을 꾸밀 수가 있다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3차 방정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면 돼. 자, 그리고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뭐가 있었냐면 개수를 봤을 때 개수가 유리수가 되면 얘는 뭘 갖냐면 혈내 무리근을 갖는다고 했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뭐랑 P 마이너스 Q 루트 M을 갖기 때문에 혈내들을 갖는다고 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개수가 실수가 되면 무엇을 갖느냐면 얘는 혈내 허근을 갖는다고 했었지.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의 근이 P 플러스 QI가 되면 또 하나의 근도 P 마이너스 QI가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3차 방정식은 해법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3차 방정식 해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은 반드시 x-알파의 gx에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돼. 알겠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3차에서도 개수가 만약에 유리수인데 만약에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혈내근을 갖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근도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나오게 된 거야. 알겠지?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개수가 실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근이 P 플러스 QI가 되면 다른 하나의 근은 P 마이너스 QI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슨 근이냐면 여기에 있는 GX의 근이 되는 거야. 3차 방정식도 혈내근을 가지게 돼. 근데 3차 방정식 자체에 혈내근을 갖는 것이 아니라 3차는 반드시 2차 이하로 인수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나오는 2차가 있을 거야. 그럼 이 2차 이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면 혈내근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 관계라든가 3차 방정식 근의 성질 같은 거는 2차 방정식과 똑같이 움직여야 돼. 식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알겠어? 그래서 그거를 잘 체크해두고 문제를 풀어주면 어려울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우. 자, 필수 예제 8번을 보면
너 준호 동영상 안 보지? 저요? 응. 저번 주요? 아니 너 아니. 어디 있는지 모르죠? 모른다고 얘기하려고 하지? 네, 아니요. 네. 응. 유튜브 저기 해놔? 구독해놔? 알겠지? 저요? 응. 핸드폰이 없어서. 알겠어. 그 말이 나올 걸 예상하고 있었어. 자, 지금 현재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를 통해서 얘네들을 구하라 했어. 그럼 여기 있는 3차 방정식을 먼저 판단해 줘야 되겠지. 근각 계수의 관계 2에서 얘를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x의 제곱에 부호 반대로 했어.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x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x의 개수의 부호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줬냐면 얘를 전개를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전개를 해줄까? 근데 이 상태로 전개를 하기가 좀 어려워. 두 개하고 또 하면 됩니까? 그것도 좀 그래. 그렇지?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할 때 이렇게 좀 바꿔보자. 뭐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감마로 바꿔보면 이 마이너스 1이 전부 다 똑같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 이 마이너스 1이 x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개 우리 공식 있지? 그걸 이용을 해주면 편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이렇게 x가 1차로 이루어졌으니까 x의 3승 x의 3승 그럼 마이너스 1의 3승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수의 합이 x의 제곱의 개수가 된 거잖아. 그래서 세 수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x의 제곱의 합이 되고 두 수의 곱의 합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x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는 세 수의 곱이 바로 뭐냐면 상수항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는 게 편해. 저기 있는 것처럼 저렇게 전개하지 말고. 알겠지? 이해가 돼? 무슨 말이지? 응? 왜 대답들 안 하네? 이해가 돼? 응. 자,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해준 건 얼마냐?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1이 된 거니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에, 요거 1이니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있고,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냐면, 지금 이렇게 놨잖아.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빼자. 그럼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왜냐면 여기 넣으면 어떤 알파, 베타, 감마에서 각각 어떤 수를 똑같은 수를 더해주거나 빼줬을 때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빼주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1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데 마이너스를 셋 다 빼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자, 이해가 되지? 그럼 이걸 왜 썼습니까? 자, 얘에 대해서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 거야. 세 근이 요놈이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놈인데 요놈은 여기다가 뭐 해준 거야? 얘는 여기다가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은 거야? 2를 집어넣은 값이야. x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게 바로 요놈이라는 얘기지. 왜냐면 얘하고 얘는 항등식이니까. 오케이? 이해가 돼? 무슨 말이지? 표정 보니까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얼마냐면 1이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놓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에서 어떤 수가 똑같은 수가 더해주거나 빼져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그의 형태의 꼴로도 만들 수가 있어. 근을 통해서 인수분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도 문제를 풀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인데 얘는 곱셈공식 형식에 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얘 얼마?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플러스 2가 되니까 얼마가 되냐면 6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자 여기 없는 문제지만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하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베타 플러스 감마에 감마 플러스 알파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 얘를 전개하기가 어떻게 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자 얘는 딱 정해져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가 어떤 식을 구할 때 알파 베타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세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있지. 그럼 얘를 직접적으로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그냥 곱해져 있는 거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식을 내가 봤을 때 알파 베타가 존재하고 베타 감마가 존재하고 감마 알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럴 경우에 얘는 항상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K 형태의 꼴을 이용을 해서 얘를 통해서 항상 변형을 시켜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해가 돼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식을 본다고 했을 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렇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항상 얘를 통해서 바꿔주게 돼.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얘 봤더니 어디서 많이 봤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돼. 그렇지? 이해가 돼? 그래서 저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8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니까 얼마냐면 1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얘는 1이 되겠구나. 이렇게 넣으면 돼. 얘를 전개해서 요것처럼 쓰고 근과 계수 관계로 써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요거 꼭 알아도 문제의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항상 뭘 이용을 해줘라? 합은 K가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얘들아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오. 여기 봐라. 자 3차 방정식이 x의 3승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0에 여기에서의 세 근이 뭐가 된다?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에 자 그런데 뭘 구하라 했냐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2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자 그럼 우리가 3차 방정식 꾸미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세 근의 합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과 세 근의 곱을 알아야 돼. 자, 그 전에 먼저 주어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겠지. 첫 번째 뭘 할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가 되고 x의 제곱의 x의 부호 반대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x의 개수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는 상수항의 부호 반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얘네 세 개를 이용해서 만들어준 거야. 첫 번째 세 개의 근의 합부터 보면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얘가 3이잖아. 그래서 전체 합은 6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두 번째 곱의 합. 곱의 합은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참 여기는 쓰기가 싫어. 3참 쓸 게 많아. 자 이렇게 있다 해서 얘를 정리해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얘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에 플러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플러스 3이 된다.
그래서 알파 얘 얼마냐면 마이너스 2라고 나와있네. 마이너스 2 얘가 3이니까 2, 3은 6에 플러스 3이니까 얼마가 된다? 7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근의 곱을 보면 어떻게 돼? 곱은 알파 플러스 1, 자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1. 자 이것은 어떻게 준다 했어? 아까처럼 2를 x로 놓으면 된다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전개해주면 x의 3승에 플러스 세 수의 합에 x의 제곱에 플러스 두 수의 곱의 합에 x의 개수 플러스 세 수의 곱 이렇게 돼. 그래서 1, 자 얘는 3이니까 플러스 3,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에서 얼마냐면 3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x의 3승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x의 3승의 세 근의 합의 부호 반대가 x의 제곱의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두 근의 곱의 합이 x의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의 부호 반대가 상수항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계산해 주면 돼. 자, 3차 방정식 혈액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 3차 방정식 혈액은요. 자, 예를 들어서 x의 3승 플러스 ax, 자, ax 플러스 b 이꼴 0인데 자, 이것이 바로 x 마이너스 알파의 gx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3차는 무조건.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a, b가 뭐라 했냐면 실수라고 주어져 있어. 그런데 요놈의 한 근이 1 플러스 i가 되면 얘는 켤레근을 갖는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단 하나의 근은 자동으로 1 마이너스 i가 되고 그런데 이 두 개의 근이 바로 뭐냐면 요놈의 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이해가 돼? 이해가 됩니까?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여기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은 알파와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주어지게 되면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 것처럼 3차 방정식에서도 세 근이 주어지게 되면 얘도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세 근의 합을 보면 얼마가 돼?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i에 플러스 1 마이너스 i가 되면 알파 플러스 2가 되고 자, x의 제곱의 개수 없네? 그럼 얘는 0이 되겠다. 오호, 알파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뭐냐면 두 근의 곱의 합이야.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와 1 플러스 i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2와 1 마이너스 i를 곱해주고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i에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 다음에 상수항의 부호 반대가 세 근의 곱이 되니까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지.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둘 다 없을 수 있겠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1 플러스 2이니까 얼마냐면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을 논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켤레근을 갖는다는 걸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런데 3차 방정식 일반적으로 근이 3개이기 때문에 켤레근을 통해서 2개의 근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나머지 하나의 근을 몰라. 그럼 얘를 이렇게 알파로 놓고 문제를 풀어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자, 두 가지를 비교할 거야. 여기는 지금 x의 삼성 1은 화근의 상제. 이거 하나만 나와 있니? 얘 밑에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안 나와. 다음 페이지 나와 있나? 안 나왔네? 두 가지를 비교할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방정식이 있어. x의 3승이 이꼴 1. 이것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오메가라고 읽는 거야. W가 아니야. 알겠지? 그리스 문자. 오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뭐라고 했어? 아까 이거 허근을 갖는다는 것은 아까 켤레근을 갖는다고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다른 한 허근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오메가 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일 때 나오는 여기에서의 성질을 볼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x의 3승이 마이너스 1에 여기에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다른 한 허근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오메가 바가 되는 거야. 그래서 x의 3승이 1일 때하고 x의 3승이 마이너스 1일 때하고 이 두 가지로 보려고 해. 알겠지? 자, 그럼 똑같이 보니까 잘 보는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켤레근을 갖는다고 했어. 3차도. 켤레근을 언제 간다고 했어?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을 간다고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얘를 인수분해 해봐야 돼. 2차가 어떤 식인지를. 그래서 x의 3승 마이너스 1 이꼴 0이고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꼴 0이 되겠다. 아, 그래서 하나의 허근은 요놈에 의해서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그 두 개의 근은 뭐냐면 요놈의 두 근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자, 한 허근이야. 근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대입해도 등식을 성립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메가의 3승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여기도 오메가 반하는 것은 여기에 근이야.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게 돼.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꼴 0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두 개씩이 만들어지게 돼.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오메가 바도 여기 하나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의 3승도 마찬가지 1이 되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2도 마찬가지 0이 된다 라고 얘기를 주는 거야. 얘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알겠지? 자, 그럼 얘를 통해서 뭘 해주느냐? 오메가의 3승이 1이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는 차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게 돼. 예를 들어서 만약 오메가의 4승이 있다. 그 오메가의 3승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의 4승은 오메가랑 똑같아. 오메가의 5승은 오메가의 제곱과 똑같아. 그런 식으로 3차 이상을 오메가에 대해서 3차 이상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온은 차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차수를 낮추면 3차도 상수하게 되니까 차수 전부 다 낮추면 몇 차로 만들어지겠어? 식들이. 어떤 식이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차수가 높아. 그런데 오메가의 3승을 통해서 차수를 낮춰주면 전부 다 2차 이하로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통해서 얘가 바로 2차 이하의 관계식이야. 그래서 얘를 통해서 2차 이하의 관계식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찾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일단 알아도 예제를 좀 이따 봐야 되니까 일단 오메가 3 1은 얘는 차수를 낮추는 역할이다. 그 다음에 2차 이하의 관계식을 나타내준다 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같이 붙어 다녀야 돼. 알겠지? 오메가의 3승은 1과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을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한번 비교해 볼까? 얘는 오메가의 3승 플러스 자, x의 3승 플러스 1은 0이야. 얘도 인수분 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1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에 두 근이야.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얘는 오메가의 3승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켤레근을 써 상관이 없어. 오메가 바의 3승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이 꼴 0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 자, 얘랑 약간 틀려 부호가. 그래서 무지하게 헷갈려. 잘 봐야 돼 어떤 건지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요놈의 두 근이 얘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은
x의 개수에 부호 반대가 되고 두 근의 곱은 뭐가 되는 거냐면 상수항이 돼야 된다. 요게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게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은 x의 개수에 부호 반대가 되고 두 근의 곱은 상수항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약간 틀려져. 둘 다. 잘 봐야 된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이걸 읽어보자. 오메가의 3승이 1이라고 얘기했어. 오메가의 3승이 1이라고 했었지. 그런데 1은 오메가 바야. 그렇다니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가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와 서로 같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랑 서로 같은 거야. 자,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오메가의 3승이 얼마냐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오메가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양변에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고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 알겠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얘를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이 0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또는 혈내근을 갖기 때문에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1도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여기서는 얘를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게 되면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분의 1 이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1이 얼마냐면 1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메가 3승이 1이 한 허근을 가질 때 또는 오메가의 3승이 마이너스 1이 한 허근을 가질 때 계산해 주는 것이 여기 상당히 골치 아프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이거는 너희들이 딱 외워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알아보기가 힘들어. 그리고 헷갈리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이 놈이야. 이 놈이 제일 중요해. 얘는 어떠한 있어도 반드시 알아둬야 돼. 이 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자 이렇게 만약에 오메가의 3승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한 허근이 오메가이다 라는 문제가 둘이 서로 똑같은 문제야. 어차피 x의 함수 마이너스 1이 한 허근을 갖는 것은 얘에서 한 허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얘가 하나의 허근을 갖는다는 말과 얘가 하나의 허근을 갖는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고 저게 나오면 항상 얘부터 신경을 써서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먼저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알겠어? 이해가 돼? 10까지만 해요. 11이 애매하잖아요. 자,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4승 플러스 오메가의 6승 플러스 오메가의 8승 플러스 오메가의 10승 플러스 오메가의 12승인데 x의 3승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놓는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얘는 항상 같이 두 개가 다닌다고 했었지. 뭐랑 같이 다닌다고 했어? 오메가의 3승은 1과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꼴 0이 항상 같이 다닌다고 했어.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오메가의 3승 1이라는 것은 차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준다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쓰면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인데 오메가의 4승은 오메가의 3승 곱하기 오메가가 되니까 얘는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의 6승은 1 얘는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의 10승은 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의 12승은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꼴 0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와 2를 3개를 더해주면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더해주면 0 이렇게 3개를 더해주면 0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1인데 자, 요게 뭐라고 했었냐면 요 놈이 있기 때문에 얘를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게 되면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분의 1 이꼴 0이 되겠지?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 자 켈레근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똑같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러한 식으로 x의 상승이 1이다 하는 허근 또는 x의 상승이 마이너스 1이다 하는 허근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항상 요 두 개씩 오메가의 상승 1과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주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해가 됩니까?